안녕하세요. 백운산신전의 신녀 관음사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에 관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사람들이 오면은 과거에는 주식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사주에 주식운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은 트렌드인지 유행인지 너도 나도 다 주식들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데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식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돈에 8천도 주식하고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주식을 다 해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다 까먹은 사람이야. 실질적으로 주식해서 돈 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박해서 돈 번 사람들 많나요? 한 명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개미군단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개미군단이 그럼 주식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주를 보면은 사주에도 주식이나 코인, 로또로 돈 벌 수 있는 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손 대는 것마다 다 망해. 이상하게도. 근데 사주에도 촉이 발달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꿈이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꿈을 꾸거나 로또 되는 꿈을 꿨을 때 로또를 좀 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뜻밖의 횡재가 있기도 해요. 그러면 저희 집에 그 많은 로또하는 사람들이 왜 점을 보러 왔냐면요, 계속 안 됐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마지막 남은 5천만 원으로 혹시 내가 인생에 한 방이 있을까요를 물어보려고 왔는데, 그것도 신점에서 횡재운이 떠야 주식이 된다는 겁니다. 횡재운이 안 뜨면 주식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주식해서 좀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해서 다 묶였어요. 팔아도 꽝이에요. 그래서 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지금 파세요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신점을 보고 요번 타이밍에 조금은 더 놔뒀다가 그래도 본전 정도 찾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파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는 주식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 계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주식 공부를 해요. 공부하는데 왜 돈을 못 벌까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공부 잘한다고 부자 되지 않잖아요. 주식 공부한다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주식을 잘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일단 정치를 알아야 돼요. 정치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권이 정치를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권에서 밀어주는 회사와 기업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주식이 상한가를 치느냐 하한가를 치느냐도 정해져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문화의 흐름을 안다는 건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식 중에서 이 회사가 전망이 잘 될 것이냐 못 되는 것이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흐름도 알아야 돼요.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주식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주식은 눈에 보이는 현물 경제가 아니에요. 가상적인 존재의 돈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물 경제의 돈은요, 조달청에서 찍어내는 돈이잖아요. 조달청에서 돈을 막 찍어낼 수 있을까요? 무한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외환금융위기 때 달러 막 찍어내면 되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 화폐의 만드는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죠.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시장 경제의 흐름과 정보를, 그래서 주식을 하려면 정보가 빨라야 돼요. 남들보다 빠른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군단이 돈을 못 버는 건요, 경제를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정치도 알아야 돼요. 사회 흐름도 알아야 돼요. 다 좋은데 근데 나는 왜 안 될까? 주식에는 조작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인들이 조작을 많이 하잖아요. 주가 조작, 우리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 이 기업이 하는 주가 조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돈이 없을 때 화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주가를 조작하잖아요. 이 조작에 걸리면 빼박이에요. 개미군단은 이 조작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작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조금씩 벌었다가 조작에 들어가면 한 큐에 다 날려버리는 게 쪽박 타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식은 또 그 안에서 대출도 잘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출받아서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에는 또 알고리즘이 있어요. 처음에는 한 번은 꼭 따게 해줘요. 도박하는 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따게 해주기 때문에 땄을 때 사람들이 미쳐.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중독성이 있게 하는 거죠.
주식이나 코인이나 도박의 공통점은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을 어느 정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욕심은 한도 없고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흥분했을 때는 이성을 잃어버려요. 통제력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을 사기꾼들은 이용을 하는 거죠.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게 바깥에 좀 잠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들은 어느 한 곳만 빠져서 보다 보면은 바깥에 진짜 주어진 현실을 못 보게 돼요. 주식을 보다 보면 주식에 대한 공부만 하거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작이 들어갔는지 더 정말 진귀한 정보를 알아야만 성공을 하는데 이 정보를 모르게 됩니다. 잘못하면 귀 닫고 눈도 닫혀져 버리죠. 아침 오전 시간 내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가끔은 바깥에 나와서 들여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깥을 보면 현실입니다. 네, 저희 집 앞에 논이 있었던 것이 작년이 돼서 논을 메워서 밭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5년 10년이 되면 여기 또 건물들이 들어서겠죠. 세상이 변하듯이 모든 것은 다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 변화하는 흐름을 빨리 미리 알아채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빠른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사회는 정보 있음 머니라고 제가 맨날 외쳐댑니다.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부자 되는 방법에는 신뢰와 시간, 타임 is money입니다. 내가 쓰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내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일단은 중요한 거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우선적인 잡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은 사이드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인하고 올빵해서는 안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 상관이 없겠죠.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뭐 쓰고 남는 걸로 주식에 투자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우리 일반 서민들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시대가 흘러요. 옛날에는 빚을 빌려주는 사람이 갑이 없는데 요즘은 빌려간 사람들이 갑이잖아요. 뭐 안 갚겠다 배째라고 하는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사채업자들도 돈 받기가 아주 힘든 이런 시대가 돼 버렸어요. 시대는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정치와 사람들의 심리도 변합니다. 그러면 주식에 관해서는 회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수시로 변하는데 그걸 모르고서 주식 공부에만 열심히 빠져 있다고 성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공부를 하더라도 좀 더 넓게 폭넓게 공부를 하시고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정보가 없다면은 거기에다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자라는 게 저희 말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자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덕을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생에 덕을 쌓고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로또가 당첨되듯이 음력으로 생일이 10월생인 사람하고 4월생은 절대 주식하면 망합니다. 쫄망하는 사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 12월생도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생일이 4일생, 16일생, 22일생, 28일생 이런 생일인 사람들도 주식을 하면 잘 안 되는 사주니까 참고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알고 또 정보를 알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야 부자가 되죠. 남 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따라서 휩쓸리는 거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조금씩 앞서 나가는 선두주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황금률적으로 봤을 때 5%라고 얘기하죠. 사업하는 사람들 처음엔 잘 되는데 결국은 망해요 하는 것도 85%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작하자 망하는 사람은 10%. 이 황금률은 절대 불변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거에는 다 존재하는 이 비율을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는 게 힘이 되겠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고 세상의 변화와 흐름도 좀 아셔야 돼. 바깥도 좀 돌아다녀 보시고 거기 방 안에 앉아서 모니터링만 보고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셔야 복 받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 말을 참고로 해서 좀 덜 까먹고 조금 더 벌자, 이러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를 꼭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이수신 장군 석상을 3m 크기로 만들기 위해서 광고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신이, 과거 우리는 그 최영 장군님은 우리 무속에서는 이미 신으로 내려와 계셔요. 700년 되셨고요. 이수신 장군님은 500년 되셨는데, 이분이 많은 곳에 석상으로 세워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신의 기운으로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으로 좀 내려오셔서 다시 또 한번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시려고 해서 저한테 석상으로 3m 크기의 석상으로 세우라는 사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보시를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중국산 돌로 하려고 했어요. 좀 싸게. 근데 중국산 돌이 좀 잘 깨지더라고요. 국산으로 하다 보니까 국산은 조금 석상 가격이 많이 나와요. 석상이 생각보다 조금 딜레이 되는 시간이 길어지네요. 국산은 7천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채우더라도 요번에 이 석상에 대한 거는 신의 영험한 기운으로 모시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이 동참하자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하셔가지고 석상을 좀 빨리 세우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특히 55만 원씩 기부하시는 분들은 석상에다가 이름을 새겨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부적을 내려드리는데 다른 데에서는 몇백씩 받는 이런 용부적에 집안 잘 되라는 부적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직접 내려드려요. 밤새서 며칠을 내려드리기 때문에 한 분이 두세 번씩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분의 동참을 좀 바라겠습니다. 이수신 장군님께서 신으로 내려오신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각자 우리들한테 일어나는 그 위험한 일로부터 조금 예방도 하고 보호도 받고, 그 다음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한 뜻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